결국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주는 것만이 브랜드의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차별화된 고객 경험 줄 거냐?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커피의 맛. 뭐 세상에 수많은 커피 브랜드가 있고 수많은 캡슐 커피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스프레소 커피를 내가 마셔봤더니 정말로 나에게 맞고 맛있더라 라고 하는 그 고객을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제일 큰 중요한 액티비티인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네스프레소 코리아에서 마케팅 총괄하고 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저는 19년차 마케터고요. 유니레버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거쳐서 네스프레소의 마케팅을 지금은 이끌고 있습니다. 네스프레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스프레소를 커피 머신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커피 머신 전에 저희는 커피 회사라고 네스프레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쉽게 드실 수 있도록 처음 그 기술을 발명한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8개국의 15만 명 농부들로부터 직접 커피를 수급해서 고객들에게 가장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브랜드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에스프레소 마케팅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문구가 있으실까요? 저는 What else? 라고 하는 그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네스프레소 말고 뭐가 있겠냐 라고 하는 어쩌면 네스프레소의 굉장히 자신감 또 때로는 그렇게 네스프레소가 대단한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스프레소 마케팅은 일부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장벽이 높아 보이고 굉장히 좀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고객으로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그런 브랜드로서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추어팝 런칭을 하면서 저희가 좀 기존의 마케팅 공식을 깼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장벽을 좀 깨고 고객에게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까 그리고 고객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갈까 하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활동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버추어팝이라고 하는 제품도 기존의 네스프레소의 어떤 블랙 앤 화이트 굉장히 좀 뉴트럴하고 조금 뭐 세련된 그런 컬러라기보다는 훨씬 더 밝고 좀 톡톡 튀는 6가지 컬러로 좀 저희가 제품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컬러들을 가지고 이 어떤 봄 기운에 맞춰서 고객들에게 네스프레소의 빗장을 풀고 더 다가가는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쇼라고 하는 이름으로 6개 공간에서 고객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또 시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대규모 로드쇼였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네스프레소 커피를 시음을 해보시는 경험은 주로 저희 이제 부티크 매장에 오셔야만 할 수 있는 경험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아갔다라는 게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고객들을 만났던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또 젊은 층들이 많은 그런 공간들로 저희가 나아가면서 네스프레소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네스프레소 커피가 이렇게 맛있었나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느끼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캠페인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캠페인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정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특별히 그 accessibility 그러니까 얼마나 내 주변에 있고 얼마나 내가 이 커피를 쉽게 좀 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지표에서 굉장히 점수가 이제 많이 올랐고 또 네스프레소가 조금 기존과는 달리 훨씬 더 이렇게 고객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어떤 프렌들리한 그런 지표들도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 경험을 디자인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맥락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의 맥락을 읽어내야 돼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다는 게 그냥 이 고객이 뭐를 좋아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채널을 소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 고객의 어떤 상황 그리고 맥락들을 잘 이해를 해야 거기서 좋은 저는 인사이트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좋은 예는 카카오뱅크예요. 제가 카카오뱅크를 처음 언제 쓰게 됐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점심 먹고 나서 저희 동료들이랑 점심을 먹고 나서 그 가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제가 처음 쓰게 됐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밥을 샀어요. 저희가 3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신용카드로 계산했고요. 그럼 제가 같이 식사를 한 대리님, 과장님한테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13,300원? 30원? 그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3,000원이라고 하기도 또 약간 좀 되게 쪼잔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쿨한 어떤 본부장으로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10,000원만 보내세요. 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속으로는 저는 13,300원 받고 싶어요. 저의 어떤 그런 그 괴리감, 저의 어떤 그 고민, 뭔가 좀 짜친다. 그런 그 페인 포인트라고 하죠.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근데 카카오뱅크에서는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우리 어떤 한국 직장인들의 어떤 그 이런 애매한 순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n분의 1을 해서 제가 13,300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 시스템이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님, 이승호님께 13,330원 보내주세요. 라고 시스템이 보냅니다. 그것도 이모티콘과 함께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어떤 짜치는 그런 느낌 안 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고객의 컨텍스트거든요. 그럼 우리 고객은 뭐 저희는 어떤 그 커피라고 하는 커피 소비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 언제 어떤 기분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 커피를 드실까? 그리고 언제는 어떤 커피를 또 드시고 싶을까? 왜냐면 아침에 드시는 커피, 점심에 드시는 커피, 저녁에 드시는 커피, 친구랑 대화하면서 드시는 커피, 식사 후에 드시는 커피, 다 이게 고객의 맥락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고민해보고 고객의, 우리가 영어 표현에 고객의 신발 안에 들어간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고객의 신발을 직접 신어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느끼겠구나 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우리 제품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1, 2, 3예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게 바로 굉장히 그 비극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객 접점을 관리한다라는 것도 참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다 저는 마인셋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버추어 팝 저희가 런칭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커뮤니티랑 이제 협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트레바리라고 하는 그 독서 클럽이었어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결국 모이고 한 10분 이상이 모여서 함께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커피가 너무 또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트레바리 팀과 협업을 하기로 했고 이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각 방마다 세팅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마케터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뭐 콜라보레이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트레바리에 또 클럽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첫날 가봤어요. 그랬더니 두세 가지 문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객분들이 저희 머신을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가 물론 거기 설명이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그 경험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가 사실은 일부러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나. 얼마나 이거, 왜냐면 저희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딱 해서 착 하면 끝인데 처음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고객분들이 이 경험이 좋지 않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트레바리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 시간에도 커피를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카페인을 먹으면은 또 수면에 방해가 된다라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또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사실은 이미 고려를 해서 그 디카페인 커피를 비치를 해놨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저희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이제 이 커피 이름이 다 조금 그 이탈리아어로 돼서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디카페나토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맨날 그 커피 보고 있으니까 디카페나토 당연히 디카페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 보는 고객분들은 디카페인 이렇게 안 적혀 있으니까 난 디카페인 먹고 싶은데 그건 없구나.
해서 안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두 번째 충격.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그 용어가 처음 보는 고객에게는 얼마나 어색할 수 있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그런 거였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커피를 이렇게 내릴 때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이제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에 고객분들이 뭘 하고 있을까를 봤더니 다소 그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더라고요. 커피 이렇게 넣고 내리는 그 15초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 뒤에 분 또 기다리고 있고. 그 어색한 침묵이 약간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침묵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이 고객분들, 사실 10초에서 15초 굉장히 짧은 시간 같이 느껴지지만 또 그 앞에서 뒷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이거를 커피를 내려오는 거 보고 있고 그 엘리베이터 타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우리 다 숫자만 쳐다보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어색한 침묵은 결코 이 브랜드 경험에 좋은 경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침묵 시간을 짧지만 뭐를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좋을까? 그런 이제 세 가지 고민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마케터의 이제 마인셋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 콜라보레이션 하기로 했고 뭐 웹 디자인 예쁘게 했고 뭐 이렇게 런칭했습니다. 짜잔 끝 아닙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 경험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옵티마이즈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디테일 봐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이 고객 경험이란 거는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케터가 사실 현장에 가보고 또 가보고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또 발굴해내고 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너무 지난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은 저희 팀에 많이 요청을 하고 다시 더 임프루브 해보자. 어떤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고객이 느끼는 그런 어색함 혹은 브랜드에 대해서 하는 그런 순간들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더 우리가 공감대를 열어놓고 정말로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많은 곳에서 한 번도 저희를 경험해보지 않은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빗장을 풀고 제가 아까 표현했듯이 나가서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그 커피를 마시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분이 직접 부티크로 찾아오셔서 저희의 커피 세계로 들어와서 마시는 경험도 너무 좋고, 그런데 내가 예상치 못했던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마시는 커피, 그거는 또 다른 또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신선한 또 재미있는 또 내 취향에 맞고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이 커피를 즐기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는 저희 네스프레소 마케터들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집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객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고민 포인트 가지고 있고 고객분들의 맥락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고객분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커피 생활, 커피 리추얼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